이명박 대통령과 아소다로 일본 총리는 오늘 정상회담에서 무역 역조 개선과 금융위기 극복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설 연휴 이전에 16조 원의 자금이 시중에 풀립니다.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은 안전 문제와 정책 선회 배경을 일제히 추궁했습니다. 검찰은 미네르바로 알려진 박모 씨의 글 때문에 외환시장 안정화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아사다로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만성적인 한일 무역 역조 개선과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재기 기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아소 일본 총리는 오늘 가진 정상회담에서 부품 소재 산업 분야에서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2월 일본 기업 유치를 위해 구미와 익산 등 4곳을 전용 공단으로 지정하고 일본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20개 일본 기업이 한국 진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정상은 또 한일 FTA 체결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지속하고 금융위기와 실물 경기 회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기 극복과 실물 경기 회복을 위해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한일 원자력 협정 체결 교섭 개시, 과학기술협력위원회 활성화, 여수엑스포 개최 협력에도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양국 정부는 이공계 유학생 파견과 대학생 교류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5번째 회동한 양 정상은 앞으로 셔틀 정상 외교를 정착시키기로 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독도 등 민감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피했습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이재기입니다. 설 연휴 이전에 기업과 서민 계층에 3조 1천억 원 규모의 환급금이 지급되고 은행 등 금융권이 16조 원의 자금을 시중에 풀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과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기업과 서민들의 설 자금 수요를 고려해서 유가 환급과 조기 환급 등을 통해서 3조 1천억 원을 설 연휴 이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설 자금 지원 강화를 위해서 한국은행 2,775억 원 등 은행들이 모두 16조 225억 원을 풀 계획입니다. 검찰은 인터넷 농객 미네르바의 글 때문에 달러 수요가 급증하는 등 외환 시장이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장 관계자들은 투기 수요 등 다른 해석을 놓고 있습니다. 조근호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미네르바로 알려진 박모 씨가 지난달 29일 달러 매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뒤 달러 매수세가 폭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의 글이 이날 오후 2시에 게재된 뒤 하루 거래량의 10에서 20%에 불과했던 오후 2시 30분 이후 달러 매수 주문이 하루 거래량의 39.7%까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글을 올림으로써 국가 신인도와 외환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박 씨의 글 때문에 시장 불안이 조성됐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애매한 입장입니다. 검찰은 박 씨의 글 때문에 통계적으로 얼마나 달러가 더 소요됐는지는 정확히 모른다며 글과 달러 수요 증가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문제는 허위사실 유포라며 긴급 명령이나 긴급 공문 발송 등의 표현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의 한 외환 딜러는 지난해 말에는 환율 상승을 예상하고 달러를 사들이려는 실수요자와 투기 세력이 있었다며 이 때문에 평소보다 달러를 사려는 수요가 많았다고 평가했습니다. CBS 뉴스 조근호입니다. 정부의 제2롯데월드 허용 방침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기는커녕 오히려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이상희 국방장관과 이계훈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지난 14년간 안 된다고 버텨온 제2롯데월드 신축을 허용 쪽으로 입장을 급선회한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과거 공군참모총장들은 동편 활주로를 3도 틀면 안전하다는 것을 몰랐겠냐면서 건물을 짓기 위해 활주로를 변경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질타했습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 4월에 열린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합동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해결 지시 한마디에 국방부와 공군이 코드를 맞추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CBS는 2009년 새해를 맞아서 당신이 희망입니다. 삶이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10부작 신년 특집 기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신도 당장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불안정한 외국인 신부님에도 같은 처지의 미등록 외국인 동료들을 돌보고 있는 네팔인 범라우티 씨를 소개합니다. 윤진아 기자입니다. 네팔 국적의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인 범라우티 씨는 부자가 돼 네팔에 돌아가자던 친구가 젊은 숨을 거뒀던 4년 전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갑자기 코피를 쏟으며 쓰러진 뒤 깨어나지 못한 불쌍한 친구를 위해 범라우티 씨는 시신이라도 고향으로 돌려보내주자며 모금 운동을 벌였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 친구가 같이 사는 친구가 다쳐가지고 6개월 후에 또 병원에서 들어갔어요.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돈을 걷어가지고 하나 한국 본주 목사님 통해서 네팔을 보냈어요. 현재 범라우티 씨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네팔 장애인 공동체라는 이름의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이 쉼터지 난방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20평 안 되는 가건물입니다. 여기서 산업재해로 장애를 입은 10여 명의 네팔인 노동자들이 추운 밤을 견딥니다. 조금 이게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면 어디 갈 데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연락하면서 형이 이거 조금 이런 쉼터처럼 하나 장애인이 씌울 수 있는 만들자 그래가지고. 장애를 입은 네팔 노동자들의 먹을거리를 챙기는 일부터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까지 이곳에서 범라우티 씨가 맡은 일은 많습니다. 쉼터에 머물고 있는 네팔인 노동자들에게도 범라우티 씨는 아버지 같은 고마운 존재입니다. 알루미늄 분쇄기에 한쪽 발이 잘려나가 걸음걸이가 불편한 36살 라이코스 씨는 띄엄띄엄 어눌한 한국말로 범라우티 씨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는지 일일이 나열했습니다. 우리 범라우티 형님 여기 없으면은 우리는 많이 힘들 있어요. 여기 병원 어떻게 가야지, 의사님이 어떻게 말해야지, 이렇게 우리는 말 못해요. 하지만 이런 범라우티 씨도 내 인생은 슬프다라고 말할 정도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네팔에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하며 밤새 울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 이렇게 살더라도 다른 세상에 죽기 후에 그때 행복하게 살자 그래가지고. 누군가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 일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는 범라우티 씨. 그 모든 정과 한을 뒤로 하고 네팔에 돌아가는 순간까지 봉사를 계속하겠다고 다짐합니다. CBS 뉴스 윤진아입니다.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은 오는 20일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는 것과 관련해서 한미 간의 협력과 공조가 더 긴밀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명한 장관은 오늘 내외신 정례 브리핑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의 부장관급 이하 인선도 상당히 진척되고 있으며 한반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들이 많이 기용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유 장관은 가급적 조기에 2단계인 핵 불능화를 마무리하고 3단계인 핵 포기 협상에 진입한다는 목표라면서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는 대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국회 폭력 사태와 관련해서 공당 대표인 자신이 연루돼서 국민께 걱정을 끼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표는 5월로 예정된 기자 간담회 앞서 배포한 글에서 성숙한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은 자신의 다친 손가락보다 더 큰 통증으로 다가왔다고 말했습니다. 강 대표는 그러나 국회 파행과 폭력 사태의 근본 원인은 힘만 믿고 국민을 무시한 청와대와 거수기로 전락한 거대 여당에 있다면서 청와대와 한나라당에는 사과할 것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을 떠난 여객선이 폭풍을 만나 침몰했습니다. 여객선에는 승객 250명과 승무원 18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정확한 생존자 숫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기상악화로 사고 해역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객선이 침몰한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앞으로 한번 가봅니다.
승객 250명과 승무원 18명을 태운 여객선이 인도네시아 동부 술라웨시 섬 앞바다에서 침몰했습니다. 승무원 17명을 포함한 18명이 구조됐고 정확한 생존자 숫자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Sama keluarga tapi keluarga anda sempat tertolong. Berapa? Selamat anak saya 4, istri saya 1. Saya sendiri sudah. 생존자들은 임시로 지어진 수용소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실종된 가족들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사고 지역은 폭풍이 계속되고 있어 구조대가 현장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십 명의 일본 젊은이들이 한겨울 속옷만 입은 채 얼음물 속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한겨울 얼음물 목욕은 새해를 맞아서 영혼을 정화하고 성인이 됐음을 알리는 일본의 전통 행사인데요. 참가한 젊은이들은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춥지만 어른의 문 앞에서 스스로를 극복하고 마음을 바로잡는 기분이 상쾌하고 남다르다고 합니다. 미국 휴스턴에서는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이 결혼 비용을 건 키스 오래하기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Lips must be continuously touching. You must be staying up, standing up. No bathroom breaks or food breaks. 지금까지의 세계 기록은 31시간 동안 키스한 커플이 우승했는데요. 세계 신기록이 깨질지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북 서해안, 전라남도와 제주도 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눈이 온 뒤 오전에 전북 서해안 지방부터 개겠고 그 밖의 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6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영하 6.3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